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스픽스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750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오늘 제목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부정선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왜 침묵하고 있느냐,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극우 세력들이 탄핵 이후에 선거 부정을 내세우고 정치 세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거 지금 초장에 제대로 확실하게 해결해 놓지 않으면 큰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선거 부정 또는 해킹을 당해서 데이터가 손상이 일어나고 그 결과가 부정선거로 이어졌다고 하느냐라는 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되었지만 그것은 법원에서도 또는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의혹이 해소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비상계엄 이후에 중앙선관위가 침탈되는 과정에서 결국 중앙선관위가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라는 전제로 계엄군을 투입하게 된 것이죠. 한 이틀 또는 사흘 동안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스픽스는 이 문제가 생기자마자 두 가지 이유를 저희들은 추론으로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중앙선관위 서버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을 확보해서 국회 회산의 명분을 삼을 것이다 라고 최초 제기했고, 두 번째 제기했던 문제가 부정선거와 관련된 중앙선관위의 메인 서버를 어떤 식으로든 복제해서 그 안에서 부정선거로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국회를 해산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그랬습니다. 지금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바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내란 또는 군사반란 세력이 끝까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누굽니까? 김용현이 부정선거 때문에 결국 국헌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선언했다. 그리고 윤석열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고 윤석열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극우 선동을 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선거로 22대 국회가 출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것은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함께 공유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말로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입증을 했는데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는 반드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공개 검증을 하든 아니면 전문가를 모아놓고 검증과 관련된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다시 밝혀야 한다. 자,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와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윤석열 그리고 정광훈 일당 여러 사람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광훈 목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짓말로 가짜로 국회의원 된 국회를 기습적으로 공수부대가 들어갔고, 오히려 실제 그것도 쇼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볼 때에 국회에 진입한 시간은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도록 허용을 하는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북한이 계산을 잘못한 거야. 뭐냐?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투표율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결국은 성공 못하고 24만 표 차이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는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이야기는 선거 부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황교안이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비밀번호도 왜 1, 2, 3, 4, 5냐라고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면서 부정선거로 몰아가려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의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고 선거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낸 사람이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가 부정선거 그리고 서버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같은 사람이 이 주장을 했다. 또는 국회의원 출신의 정말 보수, 극우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다면 오늘 이 방송 없었을 겁니다. 대통령직을 가졌던 사람이 탄핵을 당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던 황교안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로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단 1.1핵도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훈은 총선 부정선거 확신한다. 대선은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앞뒤 안 맞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런 말에 부하 내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가 침탈당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중앙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그것을 밝혀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국민 앞에서 검증해서 윤석열, 황교안 그리고 정광훈 일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국민들께 공개하면서 밝혀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제가 취재해보니까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어떤 전임 중앙선관위원장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이 딱 지목해서 이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윤석열의 사람이었죠. 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조차도 선관위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계엄군이 침탈하고 사흘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워낙 국민적 반발이 거센 뒤에 중앙선관위원장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부정선거다. 계엄군도 롯데리아에서 모여서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인 12월 1일에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3명과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한 영업점에서 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자, 지금 긴급 체포가 돼 있죠. 저기에서 모여서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를 찾자라고 했습니다. 비밀 회동을 했던 것이죠. 노 전 사령관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앙선관위 전산서버를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곧 선언될 것이다. 선포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침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취재 내용 제1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이야기가 워낙 많으니 국정원에서 혹시 중앙선관위의 서버 관리에 또는 서버가 조작이 되었을 수 있나
라고 해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돌아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용산에 보고가 될 때는 해킹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해킹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해킹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북한도 해킹을 했다.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선관위 서버를 검증할 때는 방화벽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증했다는 겁니다. 방화벽을 없애고 해킹을 하면 당연히 해킹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언제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보고는 실제 검증한 내용을 보고한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내용으로 왜곡이 되었거나 조작이 되었느냐. 이게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보니까 해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했던 그 말은 실제 선관위에서 국정원에서 조사했을 때는 방화벽을 없앤 상태에서 해킹을 했으니까 당연히 해킹이 됐는데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해킹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선관위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북한의 소행으로 해킹 공격이 있었다. 해킹 공격이 있었다는 그 사실은 맞습니다. 이메일로 해킹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확인된 바죠. 그런데도 북한의 해킹에 노출이 되었다. 두 번째는 국정원에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해킹에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그걸 가지고 부정선거로 이어버리는 중앙선관위는 까무라칠 일 아닙니까? 이걸 여러 차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특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또는 국민의힘에서도 이 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중앙선관위가 해킹에 노출되어 있고 선거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윤석열은 단정했느냐?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습니다. 그거를 뒤져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건데, 네. 요 관련해서 저는 특별히 보고받은 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아무런 그 별도의 조치는 취한 바가 없다. 다만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 계엄령 수칙에 의해서 인적 감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자, 저 내용은 그 당시에 선관위가 침탈되는데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김용민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댓글로 여러분들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십니다. 자, 비번을 1, 2, 3, 4, 5를 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선관위 서버를 빨리 까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리 주자고 감사 못하겠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또 서버를 교체하겠다고 그러고 있다. 자, 올 원더풀님은 의심을 하고 있는 분이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버를 공개를 해버리면 이제 선관위에 대한 모든 보안 체계를 새롭게 갖춰야 합니다. 예산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일관되게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선관위의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실제로 어떤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30개국 안팎에서 우리나라 K-디마크러시라는 선거관리 제도를 이미 한국의 이름으로 수출을 해놓고 그 나라는 신생 독립국이든 또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구현된 국가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가장 세계적인 선거제도라고 쓰고 있는 곳에서 지금 얼마나 불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윤석열 그리고 황교안 그리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스픽스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선관위가 나와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드리는 거고요. 현 시스템상 부정선거가
가능하다. 전자개표 기상에서는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 아마 우리 댓글로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절대로 부정선거는 없다.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되는 정당성을 부인하고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옳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리고 저는 촉구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분이라면 이 검증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대한민국이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를 쟁취하고 선거제도 하나만큼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더라도 문제가 없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부정선거 논란은 완전히 이번에 해소되도록 중앙선관위가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극소수의 집단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기득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이후에 감옥에 있는 경우에도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내세워서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규합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부정선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다. 탄핵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과정, 탄핵 심판 과정, 그리고 수사, 내란, 군사반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이 와중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선관위 부정선거와 관련된 부분을 정말로 초동 진압하듯이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정말로 물질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는 이런 비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단죄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윤석열과 황교안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들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선관위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1, 2, 3, 4, 5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고 선거관리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윤석열은 저 부정선거를 앞세워서 극우들을 모아놓고 정치 세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라는 것 하나입니다. 두 번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의 전 국무총리는 돈 때문에 저것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하느냐. 즉에서는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여서 세력을 만들고 뭔가 정치적 주장을 하기에 안성맞춤이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저를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이 주장을 통해서 이번 선관위가 이런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만 한다. 설명하지 않으면 탄핵 국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탄핵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정선거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가는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기 조직의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내놓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선관위가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선관위 관련돼 있는 공직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같이 신앙의 영역에서 종교처럼 외치고 있을 뿐이지 현실로는 절대 불가하다. 우리가 한두 번 정도 확인해 준 게 아니다. 수도 없이 확인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탄핵을 앞둔 시점에서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부추기고 마치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차단하고,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 부정선거 논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정말로 탄핵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요소다, 요인이다 라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꼭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정말로 꼭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국정원에서 조작질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조작된 보고를 하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의 머리에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그리고 극우 유튜버를 통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입된 이 상황, 계엄군을 동원하는 것, 그리고 정보사령관 출신이 정보사령부 출신의 군인들을 모아놓고 선관위 침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는 이 장면이 정말로 소설처럼 들리지만 그것이 지금 미치는 우리 사회의 폐악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가짜뉴스 당연히 없애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을 이번 탄핵 국면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분이 들어와서 제가 짧고 그리고 좀 나름대로는 강한 주장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방송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윤을 고발해도 안 되나요? 선관위에 군대도 보냈잖아요. 라고 이제 빵건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고요. 미국 기관을 통해서 받으라고 이제 찰스님께서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한 표 한 표 수개표 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전자분류기를 거친 후 한 분급씩 스르륵 해버리죠. 이분이 이제 신인식님인데요. 실제로는 전자개표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선관위가 수개표 하는 거 보여주고요. 마지막에 검표할 때는 전자개표기로 숫자 세지 않습니까? 손으로도 쓰고 손으로도 세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표기를 전자분류기를 쓰는데 이것을 마치 부정선거의 진원진 것처럼 설명하는 거 이제 선관위가 해결해 주십시오. 선관위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양심을 걸고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거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지만 중앙선관위가 정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은 바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김용빈 사무총장 균형감을 잃었다. 특정 정파의 편에 서 있다. 이렇게 비판을 엄청 받던 사람인데도 자 국회에 나와서는 자 이런 것 아니다라는 소신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선관위가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2,000분의 시민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환의 전략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